버섯류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은 암 환자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버섯 종류에서 암 환자 때 쓰는 버섯들이 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표고버섯 쪽보다는 네. 이제 되게 보면 상황버섯, 네. 그다음에 뭐 차가버섯, 좀 비싼 이런 것만 것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버섯으로 만든 제품들 보면 어떤 게 있어요? AHCC. 예. 그리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표고를 가지고 만든 게 제일 많아요. 우리가 렌티난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AHCC는 그거예요. 일본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서 나온 거지만 이게 표고의 균사체. 우리 자실체가 있고 버섯은 자실체가 있고 균사체가 있어요. 네. 그거 구분하는 것은 네. 아니 우리가 버섯이 이렇게 표고 나무에 참나무에 있으면은 네. 열매 이렇게 이제 그 뭐 우리 먹는 부분 있잖아요. 네. 요걸 자실체라 해요. 아. 그 다음에 그럼 뿌리가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예. 이거를 우리는 뿌리라 버섯의 뿌리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균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HC는 균사체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줄기 부분 같은 거에 네. 있는 거네요? 아니 뿌리 뿌리, 아예 뿌리에? 뿌리 그게 균사체거든요. 이걸로 만든 게 AHCC. 그래서 베타글루칸도 있겠지만 네. 알파글루칸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AHC는 주 기능은 알파글루칸 효과를 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도 있고. 대개는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 때 자실체가 많은데 AHCC는 균사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버섯 종류에 들어 있는 게 네. 보면은 다 어때요? 이게 이제 다당류, 다당체. 네. 그래서 다당체는 우리 면역을 이렇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이런 버섯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네. 그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나 잡아봐라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 이거 먹잖아요. 네. 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네. 그 우리 몸에서 이것을 적으로. 그래요? 적으로. 오, 네. 그러니까 적으로 보니까 되게 이제 면역 수준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이 들어왔다 해서 면역 수준이 막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신호만 딱 보내고 진호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나 잡아봐라 식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게 버섯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우리가 대식 세포나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 NK 세포 이런 것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특히 T 세포에다가 야 어디에 적이 들어왔어. 이것을 정보를 해서 알려줘요. 그냥 먼저 잡아서 딱 이렇게 암 같은 것도 먹어. T세포나 수지상세포가. NK세포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먹고, 요놈이 어떤 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놈, 이게 항원이라는 거거든요. 항원을 찾아가지고 네. 요놈을 T세포한테 딱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이 T세포가 그 요놈, 그 항원에 있는 것을 어디에 있는가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것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런 거에 표고버섯이 그런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비타민 D가 버섯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약간의 항산화를 얻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버섯 속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방사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방사선을. 그래서 우리가 말 그러잖아요. 종종 표고버섯에 이런 버섯을 네. 이렇게 자연에 있는 방사선도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연 방사선은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인체에 해로운 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할 때 치료를 받을 때 버섯을 먹으면 산란파를 조금씩 흡수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 그래도 표고버섯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상황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꼭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버섯도 여러 종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심지어 우리는 일반 표고버섯, 뭐 상황버섯, 뭐 용지버섯, 네. 차가버섯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발휘를 하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램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를 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니타리 버섯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차가버섯이 제일 나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상황버섯이다 뭐 차가버섯이다 이런 걸 먹는다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그럼 이제 뭐 그것을 사실 차가버섯가 비싸잖아요. 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전 검사를 하라고. 검사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구나. 검사를 해보면 해봤는데 차가버섯이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거 한 1년 먹었다 해요. 네.
돈으로도 몇백만 원 날릴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뭐냐면 시간. 다른 걸 썼으면 그동안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그쵸. 건데 이거에다 매진하다 보면 암 치료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시중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암 환자들은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 걸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익히 말하는 뭐 마늘이나 뭐 양파나 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일단 항암력이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효과도 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서 맞는 음식에다가 뭐 돈과 시간과 이런 것도 쓰는 것이 효과적인 암 치료다 이런 거죠. 그 검사를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럼 표고버섯에 좀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들도 있을까요? 대개 이제 버섯 종류는요, 사실 일본 논문들이 많아요. 일본에. 그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2009년도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위암 중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 이게 사기암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암이 재발한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5FU 항암을 줬을 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한 경우에 이게 이제 같이 썼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이걸 본 거거든요. 한 650명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망 위험률을 줄여주는가를 본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 20% 정도 줄여준다는 거 제법 크죠. 그 효과가 크잖아요. 이제 이걸 발표한 논문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게 이제 버섯이 이제 뭐 항암 작용이 있다고 한참 유행할 때 일본에서 뜨기 시작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1986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실험한 건데 이게 이제 그 표고버섯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 정도 나는가 그걸 이제 연구한 게 있었는데 이때 종양을 약 한 58에서 79% 정도에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발표된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이후로 막 버섯이 막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60%면 진짜 많이 엄청 줄인 거죠. 그럼 표고버섯을 좀 어떻게 먹었을 때 좀 좋을까요? 이제 이 표고버섯은 먹을 때 이게 이제 다당체잖아요. 다당체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런데 우리 버섯 먹을 때 좀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버섯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잘못 먹으면은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고버섯에 표고 위에 있는 그 머리처럼 된 그 막 그물처럼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이게 생으로 먹었을 때 잘못하면 피부병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진이 일어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끓여서 먹는 게 좋겠고. 그래서 표고는 가능한 한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표고는 보통 한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게 뭐든지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좋다 하면은 막 우리 환자분들 막 많이 먹고. 제가 이번에 한 분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셀레늄이 많다고 그거를 큰 푸대로 씨앗을 샀대요. 씨앗을? 그걸 재배를 해가지고 직접 재배해서? 먹을 거라고 아예 씨앗을 샀대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만은 사서 먹는 것도 그렇고 왕창 먹기 위해서 씨앗을 사가지고 뿌린다 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너무 과하게 뭐든지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적당하니 보통 한 주 뭐 많이 먹으면은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이제 이 정도로 먹는 게 좋고 너무 과하지 않는 게 과하면 아이가 체해요. 아니, 원장님이 과거에 그 브로콜리 셀레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그거 보고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거 좋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많이 사도 또 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의약 먹을 거면 어차피 좋은 걸 많이 먹자 해서 사놓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섭취량에 무조건 항암 효과가 정비라는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해서는 좋을 건 없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생각해요. 네. 어떤 성분을 내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딱 그것만 우리 몸에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많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야죠. 소화장애라든지 네?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뭐 과해서는 네. 그게 좋을 게 없고 또 아까 방금 셀레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셀레늄 같은 경우는요. 네. 식품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너무 많이 네. 그 먹는다 해서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럼 암 환자분들이 좀 표고버섯 먹을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익혀 먹어야 된다. 그 표고로 인한 피부염 같은 게 생긴 것을 유의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거 표고버섯 다당치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으면 어때요? 설사 같은 것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 때는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버섯 종류의 중금속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원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가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산지 확인을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뭐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표고버섯과 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뭐가 있을까요? 네, 표고버섯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식품들하고 같이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C가 많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면역 높이는 그런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잖아요. 이걸 촉진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 하고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블루베리 뭐 이런 땅콩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이 섭취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고 그리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식물도 우리 십자가 식물들은 뭐하고 같이 먹어도 궁합이 잘 맞는 거거든요. 그니까요. 네, 빠지는 데가 없네. 그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흡수율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섯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D 있잖아요. 효과를 더 높여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